네, 각 정당, 비례정당, 비례후보 1번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연속기획이고요. 오늘은 미래한국당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주경 비례후보 1번. 다 아실 겁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시기도 하고요. 전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윤주경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시고. 예, 고맙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시작해 바로 들어가면은 너무 빡빡하니까 인터뷰가. 네. 독립운동가 그중에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장손녀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드시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부담스럽죠. 우선은 집에서 네. 할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는 손녀는 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네. 또 할아버지 이름을 빛내는 손녀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담도 많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학교 다닐 때만 항상 초등학교 때도 저희는 이제 학교에다 공납금을 내야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 내면 너는 왜 안 냈냐 하면은 내가 누구 후손이라서 그렇다는 말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원어처죠. 네. 원어처에 가서 어떤 증명을 받아오라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항상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친구 집에 갔을 때 제 친구야 신기해서 얘기했겠지만 어떤 부모님은 저런 아이랑 놀지 말라는 말을 하는 부모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라고 들었지만 밖에서는 아닌 것도 있다는 걸 이제 경험하면서 더 또 숨고 싶었고 그랬었죠. 아니 근데 공납금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드셨나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집만 어려운 게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그런지 몰라도. 아, 그러셨어요? 네, 반에서 반은 그랬으니까 그게 그냥 또 그랬었죠. 아니 그래도 윤봉길 의사의 후손인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독립운동가의 예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그때는 우리가 어려워서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경제적 발전을 하기 이전이니까 그랬고, 네.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을 갈 무렵에 이제 제가 대학을 가면서 대학의 입학금이 면제되는 거였는데 그전에는 안 그래서 저도 대학 갈 생각을 못 하기도 했었죠. 그랬군요. 네. 이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영입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망설이셨을 것 같아요. 고민도 하셨을 것 같고.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그리고 미래한국당 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걸 좀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독립기념관장 시절에 보면은 네. 정말 기념관장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또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저기서 영입 제안이 왔으면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요? 그것이 아니었고, 네,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한 곳은 미래한국당이었고, 제가 독립기념관장을 이제 퇴임할 무렵에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을 함으로써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공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이제 마쳤는데, 이것도 하나의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 길을 정말 잘 가면은 더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반응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 이 계열이 친일 청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근데 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가 왜 글로 갔지? 라는 반응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독립운동 시절에 보면은 정말 좌우에 관계없이 모두가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네. 이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역사인데 마치 어느 한
정파, 소위 말하는 진보만이 추구해야 될 가치고 진보만이 추구해 왔다는 그런 것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수도 네. 정말 바람직한 보수의 정신을 한번 같이 또 공감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궁금합니다. 예컨대 뭐 광복회에서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 잘 몰라서 광복회 어른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네. 그렇지만 지금은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면서 긍정의 힘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지금은 시급한 것이 아니냐. 네가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같이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묘지 같은 데 있잖아요. 현충원에 친일파들이 많이 묻혀 있다. 실제로 이제 그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몇십 명씩 묻혀 있습니다. 아직도. 이장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걸 통해서 막 지금 공감대를 얻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그 공감대가 잘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꼬치꼬치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견 좀 들어보고요. 요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1번이시잖아요. 20번대에서 1번으로 올라오실 과정이 그렇게 뭐랄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좀 실망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네. 독립운동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지 않는구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밀렸을 때. 그렇다면 그 당이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이게 바뀌고 나니까 네. 이 미래한국당이 정말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당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국회에 들어가면 꼭 하고 싶은 거 하나만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된 정신이 아니라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 그 시절에 느꼈던 건 정말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나중에 국회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모실게요. 주세요. 고맙습니다. 윤주경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1번이었습니다.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